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결혼 14년 차이고 시어머니랑 아랫집 윗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성별은 여자지만 성격이 아주 호방하고 외모는 거의 장군감인데다 웬만한 남자들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힘이 좋으십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시부모님이 동네에서 쌀가게를 하셨는데 아버님은 외소하셔서 주로 돈 계산하는 일만 하시고 어머님이 쌀 포대 나르고 쌀 배달하는 일을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쌀이 80kg짜리도 있었는데 80kg 쌀 가마니도 번쩍번쩍 들어올릴 정도로 힘이 장사였다고 합니다. 일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어머니가 오밤중에 잠들어 있는 아버님을 보쌈해와서 두 분이 어쩔 수 없이 부부가 됐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내 아버지가 나한테 반해서 결혼했다고 하셨고 아버님은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침묵만 하고 계시니 사실관계는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버님을 보쌈해오고도 남을 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우리 어머니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시고 한 번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며 한 번 시작한 싸움에 절대 지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저도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갈등도 있었고 울기도 했는데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겪어보니 할 말 못 참고 다 하시는 성격이시지만 뒤끝은 없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적당히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2년 전 시어머니와 제가 완전한 편이 되어 끈끈한 여성 동지애로 돌돌 뭉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바람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는 우리 집에 내려오셨다군요. 남편과 저를 앉혀두고 너희 아버지 바람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아버님이요? 하고 화들짝 놀랐고 남편은 무슨 바람이야.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며 여자의 촉은 절대 무시를 못한다. 예전에 젊었을 때 내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내가 그 여자 개박살 내준 적 있는데 그 뒤로는 자기가 만나는 여자 내 손에 죽기라도 할까봐 한동안 찍소리도 않고 사는 것 같더니 늙음하게 바람이 났다며 감히 겁도 없이 바람을 피는 걸 보니 아무래도 치매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하여튼간에 여자들이란 시간 많고 할 일 없으니까 오만 상상이 다 나야 된다며 제발 생사람 잡지 말라며 자기가 더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바람이 나서 도둑이 제발 저려서 그랬다는 것을요. 그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바람을 빌미로 온갖 말들을 힘으로 칠까봐 걱정해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자기한테 불똥이라도 튈까봐 시어머니와 저를 이상한 취급을 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심을 시작하게 된 건 시아버지가 카톡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한평생 전화기기는 전화 받고 전화 거는 것만 필요하다 하셨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전화기를 붙들고 앉아서 전화기와 씨름하듯이 문자를 보내시고 혼자 희죽거리시고 하셨던 겁니다. 너무 오랜만에 피우는 바람이라 그런지 포커페이스가 전혀 안 되셨던 거죠. 그것을 매의 눈으로 포착하신 시어머니가 지금 전화기 들고 뭐 하냐 물었더니 뻔히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하기는 뭘 하냐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딱 잡아떼시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전화기를 곰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듯 시아버지의 전화기를 낚아채니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남의 전화기는 왜 빼앗아 가느냐고 내 전화기 내놓으라고 온 힘을 다해서 덤볐지만 천하장사도 울고 갈 시어머니의 힘을 당해낼 수가 있어야 말이죠. 시아버지는 내동댕이 쳐지시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휴대폰 확인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숟가락들 힘도 없어 보이는 것들이 서로 좋다고 얼굴을 맞대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진짜 눈뜨고는 못 봐주겠더라. 그녀는 젊어 보려고 골다공에 바람을 있는 대로 넣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인지 보거인지 그런다고 자기가 이팔 청춘 되는 줄 아나 봐. 미친 것들이 내가 이것들을 가만 놔둔다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예의 내 아버지 만나는 잡것 어디 사는지 알아봐. 내가 이참에 그 여자 머리를 다 뜯어놓고 대머리 만들어 버리라니. 시어머니의 특별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시아버지의 전화기를 건네받아서 구글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구글 타임라인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아버님이 어디 가시는지 확인된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감탄하시면서 세상 살기 좋아졌다. 옛날에는 머리수건 뒤집어 쓰고 무조건 따라붙어야 했는데 요새는 이것만 딱 보고 있다가 현장을 덮치면 되겠구나. 내가 오늘 너한테 빚졌다. 언젠가 오늘 진 빚 갚으마 하고는 어머니는 윗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선심 쓰는 척하며 시아버지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고 이틀 뒤 타임라인을 확인한 어머니는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셔서 위치를 알려드리고 이 근처 어딘가에 계실 거라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1시간 뒤 시어머니는 소주와 막걸리를 파는 술집에 앉아있는 시아버지를 발견하셨습니다. 때마침 시아버지의 손은 그 여자의 엉덩이에 올라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자마자 시아버지의 목덜미를 낚아채 끌어내고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뜯어 놓으셨죠. 그날 아마도 시아버지와 바람이 난 그 여자는 평생 들어도 다 듣지 못할 오만 가지 창조적인 욕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것만으로 혼이 쏙 빠졌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혼쭐 낸 뒤에 그간 시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갖다 바친 선물들을 다 회수하셨는데 그 금액은 약 300만 원 어치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말끔히 수거하셔서 현금화하시고 그 돈으로 저한테 소갈비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화기로 확인할 거 있으면 잘 부탁한다고 똑똑한 며느리를 둬서 연간 바람 3개월 만에 쪽 냈다고요. 그 후로 시아버지는 통장도 뺏기고 카드도 뺏기고 용돈도 어머니를 통해서 드리고 사는 게 말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시아버지에 대한 복수는 시어머니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술집을 하는 여자도 시어머니한테 머리 쥐어뜯긴 복수를 시아버지한테 했는데 하루는 시아버지가 만신창이가 되어 들어오셨다군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향해 혀를 끌끌 차시더니 이거 하나는 하시다군요. 그렇게 서로의 폭행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퉁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이 수습되고 난 뒤 다시 남편의 바람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여자의 머리를 쥐어 뜯어놓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지요. 주말 저녁에 치킨하고 피자를 시키고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보니 제가 지갑을 차에 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남편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남편의 지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남성용 그 물건이 떡하니 2개나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평생 그런 걸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편 지갑에 들어있으니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남편의 지갑을 그대로 덮어두고 차에 제 지갑을 가지고 와서 결제를 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완벽하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애들한테 아빠 휴대폰 패턴 뭔지 아냐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이거잖아 하면서 손가락으로 남편 휴대폰 패턴을 그려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엄마는 몰라 하기에 하는데 자꾸 까먹어서 그렇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의 전화기를 틈만 나면 들여다봤습니다. 그 여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고 나면 마지막에는 꼭 그냥 두지 말고 지우라는 말을 남기더군요. 그래서 남편도 그 여자와 대화한 내용은 거의 다 지우긴 했지만 바빴는지 방심했던 건지 차마 지워지지 않은 문자도 있더군요. 그 내용을 확인하니 그 여자는 남편을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남자 하나에 두 여자가 달라붙어 한 집 살림을 하는 것처럼 기분이 아주 더러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그 여자가 남편을 여보라고 부른다고 카톡에서 본 내용들도 알려드렸죠. 시아버지의 바람으로 울분을 터뜨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시어머니는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며 누가 바람둥이 피 물려받은 노 아니랄까봐 바람을 피고 있냐며 분노를 터뜨리셨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 여자 누구냐 낯짝 좀 보자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 폰에서 가져온 사진을 보여드렸죠. 어머니가 돋보기를 끼시고 어디 보자 하시더니 눈알이 튀어나올 듯 놀라시며 이런 정신 나간 게 이거 완전 또라이 같은 게 어디서 내 아들을 또 만나 하시더군요. 어머니의 반응에 제가 더 놀라서 아는 여자냐고 누구냐고 물으니 너랑 결혼하기 전에 죽고 못 살던 여자잖아. 이거 완전 독한 여자네. 내가 그렇게 둘이 떼놓고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설마 지금까지 만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무슨 전생에 인연하고 원수가 적길래 철거머리같이 우리 아들한테 붙어서 이 난리를 쳐 하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은 시어머니 말대로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둘이 결혼은 안 된다. 결사반대를 하셨던 거죠. 그 여자는 어머니와 원수같이 지내는 동네 사람의 딸인데 그 여자의 엄마가 시어머니의 아버지와 바람이 나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의 집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아들이자 제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사귀는 사람이 있다며 놀라지 말라고 데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집 딸이었던 겁니다. 그 여자 얼굴을 보고 난 뒤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이런 거 집으로 데려오기만 해보라고 그러면 그 여자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는 거라고 어머니는 난리를 쳤던 거죠. 남편은 죽어도 그 여자와 못 헤어진다고 하고 어머니는 내가 죽는 꼴을 봐야겠냐며 몇 날 며칠 밥숟가락도 들지 않고 두 사람의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시어머니는 그 여자 엄마를 찾아가 내 딸이 내 아들 만나는 게 아냐 모르냐, 지금이 결혼이 될 말이냐, 안 돼 말이야, 원수 같은 집안이 엮여서 대대손손 괴롭게 살진 않고 둘이 뜯어 말려라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 여자의 엄마는 그때까지 딸이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그 집에서도 난리가 났고 결국 두 집 어머니의 결사반대로 결혼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고통 독한 게 아닌지 결혼이 무산된 후 술을 있는 대로 마시고 시어머니를 찾아와서는 당신이 뭔데 우리를 갈라나 독한 할망구 당신이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해줄 거야. 내가 어디 그냥 가만히 물러나는지 두고 봐. 나 가만히 안 있어 했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나를 탓하지 말고 내 애비를 원망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서로 도끼를 뿜으며 헤어진 게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이로부터 16년 후 두 사람은 제 남편의 바람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살다가 이혼을 했고 이혼할 무렵부터 자기 가정도 깨졌으니 이제 우리 가정도 깨보겠다는 심산이었던 건지 자기는 이혼한다고 제 남편에게 연락해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애절했던 두 사람은 이혼녀와 유부남 사이로 다시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그 여자 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습니다. 그 집에는 고등학생 딸도 있는데 딸이 공부하고 들어오기 전까지 그 집에 눌러붙어 있다가 온 것이지요. 시어머니가 남편과 그 여자가 만나는 걸 알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너하고 내 남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하고 그 여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무슨 악연도 이런 악연이 다 있고 독해도 무슨 그런 독한 여자가 다 있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나오는 거 보니 작정을 하고 덤빈 모양인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으니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시어머니 성격에 바로 그 여자 잡으러 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중하시더군요. 몇 날 며칠 앓듯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혼자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여자가 이혼하고 나는 어떤 일을 하는지 뭘로 밥벌이를 하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이 싸움은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 싸움이라고요. 저는 남편의 전화기를 틈틈이 들여다보며 그 여자의 신상을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이혼하기 전부터 여성 의류와 가방, 신발 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물건들이 평범한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명품 작품으로 실제 명품 가격의 적게는 10% 많게는 40%의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면 되겠다 싶어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 상표법 위반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됐다. 일단 그 여자부터 만나러 가자. 저는 어머니와 함께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여자는 어머니를 단박에 알아보더군요. 이렇게 가게에 들이닥칠지는 몰랐는지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아주 폭삭 늙었어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여긴 내 며느리야. 이렇게 셋이서 평생 안 만났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다니 인생 더럽게 사는 건
여전하구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잘 사는 남의 부부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분탕질을 하고 있어. 설마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왜 일부러 찾아왔어? 다 속 뒤집어서 뒷목 잡는 꼴이라도 보려고. 그랬더니 여자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데리고 왔더군요. 성질머리 여전하시네. 그 더러운 성질은 강산이 변해도 안 변하네요. 이렇게나 늙어 빠졌는데 이제 죽을 때 안 됐나 하더군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 여자가 얘기하는 동안 가소롭다는 듯이 피식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나는 뭐 아주 대단한 며느리라도 얻은 줄 알았더니 뭐 별것도 아니네. 귀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런 여자를 며느리라고 얻었어? 당신 아들은 평생 내 생각만 하고 살았던데 이 여자도 알려나 하는 순간 어머니가 그 여자 뺨을 찼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머 하고 소리쳤는데 그 사이 그 여자도 우리 시어머니 얼굴을 후려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너는 물러서 있으라며 어디 때릴 거면 한 번 더 쳐보라는 식으로 그 여자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 환한 얼굴로 얘기하시더군요. 여전히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우리 며느리랑 다른 게 뭔지 가르쳐 줄까? 우리 며느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너처럼 이렇게 개로 변하지는 않아. 그만큼 인성이며 품성이며 가정에서 배운 것이며 내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야. 너처럼 막대 먹은 엄마 보고 막 살아온 사람이 아니야. 그게 사람 근본이라는 거야. 그런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데 어디다 너랑 비교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며느리 발 뒤꿈치도 못 따라와. 어디서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 우리가 몰랐으면 모를까. 이렇게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조용히 끝내. 여기서 조용히 끝내면 내가 바람 피운 벌만 받게 될 것이고 사람 말기 못 알아듣고 자꾸 미친 척하고 있으면 너 앞으로 제대로 못 살게 밟아줄 테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마음대로 해봐. 누가 물러서는지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나 지금 영업 중인데 영업 상당히 방해되니까 나가주시지.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다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왔더군요. 그날 얘기를 다 들은 건지 어머니가 남편을 앉히자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너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냐고, 지금 그 여자를 만나서 뭘 어찌하겠다고 만나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냥 만나게 됐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만나자고 한다고 가정 있는 남자가 앞뒤 생각도 않고 그 여자를 만나? 너 집까지 드나들고 살림이라도 쉬겠다는 거야 뭐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외할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고 너까지 이놈의 바람기 어디까지 대물려 줄 거야? 너는 이게 좋아 보여? 내가 하는 짓 내 아들이 보고 있어. 나중에 커서 너처럼 바람 피우고 가정 버리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당장 그만해. 너희가 인연이었다면 진작에 연결이 됐겠지. 절대 인연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만날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거야.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배우자가 외도한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몰라서 이러지는 않을 거야. 내가 빌고 또 빌어도 한 번 받은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지만 그래도 빌고 또 빌어. 그리고 내 가정을 지켜 그 여자한테 휘둘려서 인생 가정 모두 망가뜨리지 말고. 어머니는 그 말씀을 남기고 윗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시고 난 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한테 딱 10대만 맞아 하고는 남편을 있는 힘껏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왜 이러는지,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며 자기가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잠깐 미쳤었나 보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여자와 끝낼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연히 끝난다고 하더군요. 계속 만나서 어쩌겠냐고요. 그렇다면 그 여자와 있었던 모든 일 다 털어놓고 가지고 있는 사진 주고받은 대화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모든 걸 내놓지 않으면 나는 이 순간부터 이 집 며느리도 당신 아내도 애들 엄마도 아니다. 나는 박씨 집안과 엮인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끊을 것이고 가만히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까지 여자와 주고받은 일을 다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가벼운 대화만 카톡으로 주고받을 뿐들이 나눈 진지한 대화와 사진은 이메일로 주고받았다군요.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그 여자 집에 드나들면서 서로 관계를 한 듯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며 사랑한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다 모아 상간녀 소송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후로 전화번호도 바꾸고 일체 그 여자와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연락이 끊어지니 그 여자는 한껏 약이 올라서 메일을 보냈다군요. 16년 전에도 버리고 이번에도 자기를 버리냐고 당신 아내를 만나기 전에 내가 당신 아내였지 않냐고 몸만 떨어져 있을 뿐 나는 그때도 지금까지도 늘 당신만 생각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다 정리하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더군요. 우리 모든 걸 다시 시작하자고요. 이번에도 나 이렇게 버리지 말라고요. 그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했더니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걸 보니 그 여자가 먹고 사는 게 배부른 모양이다. 그 여자 가게도 신고해버려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가게가 고소당한 걸 알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부렸습니다. 니들이 고소했냐고 고소 취하하라고 미친 것 아니냐고요.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는 정신 나간 집착이다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서 살라고 했죠. 남의 남자 뺏고 남의 상표 가져다가 돈 벌지 말고 합법적으로 살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 더 난리를 치며 난동을 부렸고 저는 경찰서에 전화해 고성방가하는 이 사람 좀 데려가 주시라고 했죠. 경찰이 다녀간 뒤에야 집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과 동시에 그 결과 저에게는 1,500만 원의 위자료가 전달됐고 그 여자는 상표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과 지금까지 판매한 금액을 회수하는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저는 남편에게 얘기했죠. 당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조용했던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서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그 여자를 만난 후 당신이 얻은 것은 뭐고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며 또 그 여자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고 했죠. 결국 모두 다 잃게 되었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것들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요. 나는 앞으로 당신을 믿지도 못하고 대접해 주지도 못하니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와 나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더군요. 그 후 그 여자가 술만 마시면 집으로 찾아와 우리는 이사를 했고 어머니와 저는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넘어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남편의 신뢰는 잃었지만 시어머니와의 돈독한 관계는 유지하게 된 것이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머니하고 사이는 더 돈독해질지 모르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이 조용히 살 수 있길 바랍니다.